여러분 안녕. 일러스트레이터 리니예요. 제가 저번에 제 새로 나온 책 리니의 펜드로잉 클래스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에도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책에 있는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틀어봤어요. 이 책에 소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뭘 그려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아직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투시가 가장 조금 들어가고 그렸을 때 만족감이 제일 클 수 있는 소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1점 투시 파트에 나오는 이 한옥 카페를 그려볼까 하거든요. 이게 완성되면 짠! 이렇게 완성돼요. 여러분이 이 한옥은 디테일 표현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사전 체험단을 진행했거든요. 이 한옥 카페 그리기 파트를 보내드렸는데 너무 잘 그리시는 거예요. 너무 뒤에 거를 그리면 또 여러분이 저는 이런 거 못 그려요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것 중에 그리셨을 때 만족감이 큰 소재로 한옥 카페를 가져와 봤어요. 준비물은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준비할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집에 있는 A4 용지와 펜을 사용하셔도 되고, 일단은 뭐 재밌게 즐기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케치북은 3원 아트스퀘어 여기 거 A5로 준비했고요. 펜드로잉 세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이것도 제가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굵기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도 되고요. 굵기는 한 개여도 충분히 그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라이너 펜이 없으신 분들은 모나미 플러스 펜이나 볼펜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런 걸로 그리셔도 충분해요. 저는 뭐 당연히 미술 재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연필이랑 지우개도 미술용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 제가 책에 준비물 추천 제품, 브랜드명까지 다 기재해 놓은 거 아시죠? 그거 참고해서 준비물 마련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연필 스케치부터 펜 드로잉까지 같이 완성해봐요. 제가 영상에서 책에 나온 이론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냥 따라만 그려보셔도 멋진 그림이 완성될 거예요. 책에 나온 과정 그대로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릴 대상을 파악해볼게요. 우리가 그릴 사진 속 한옥 카페는 건물 외관을 직육면체, 지붕을 삼각기둥으로 단순화할 수 있어요. 사진 속에서 건물을 눈높이, 즉 지평선 중간에 두고 바라보고 있어서 건물의 윗면과 아랫면은 보이지 않지만 지붕은 경사가 져서 윗면이 보여요. 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점 투시법은 대상의 한 면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사용해요. 사진 속 건물의 한 면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야에서 대상이 멀어지는 방향은 이렇게 뒤쪽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시야에서 멀어지는 평행선들을 쭉 연장했을 때 시야 끝에서 만나는 소실점도 한 개여서 1점 투시고요. 제가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책에는 훨씬 자세하게 설명돼 있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필로 기다란 직사각형이랑 삼각형을 그려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건물의 앞면을 스케치할게요. 사진을 보시면 건물의 가로 길이는 세로의 3배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그러면 세로 길이를 연필 끝을 맞춰서 재보고 그대로 가로로 가져와서 비율을 재볼게요. 한 요 정도 길이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육면체 위에 삼각형을 그려줄 건데 이 삼각형의 왼쪽 끝은 큰 직사각형 가로의 약 2분의 1 지점에 있어요. 여기 아주 납작한 직육면체 하나 더 그려주고, 그리고 이 위에 삼각형으로 지붕을 그릴게요. 이 왼쪽 선의 길이보다 오른쪽 선의 길이가 더 길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건물 옆면의 소실점은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거든요. 소실점이 종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소실점을 향해서 우리 눈에서 멀어지는 평행선들을 투시에 맞춰서 각도를 잡아 그어줄게요. 이 평행한 직선들이 쭉 연장되면 이렇게 여기 하나의 소실점에서 만나요. 옆면의 너비를 가늠해서 세로 수직선으로 끊어줄게요. 그리고 건물 위에 납작한 직육면체로 큰 지붕의 두께를 그려주고 그 위에 삼각기둥을 그려서 큰 지붕을 스케치할게요. 큰 지붕의 가로선은 수평으로 반듯하게 그어주시고 여기랑 여기 지붕의 옆선은 사진 속 기울기를 참고해서 그리는데 지금 여러분은 사진을 참고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를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큰 지붕이랑 작은 지붕 위에 기와의 대략적인 형태랑 두께를 스케치할게요. 지금은 스케치 단계니까 외곽 모양만 잡는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세요.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큰 지붕 위에도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기와 끝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앞에랑 뒤랑 겹친 이 지점은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큰 지붕 위에 기와의 기울기를 살짝 표시해줘요. 나중에 펜 드로잉 할 때 기울기를 참고할 수 있도록 기와들이 이 기울기를 따라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랑 전봇대를 스케치할 건데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진에서 건물 외곽선이랑 창문 외곽선 사이의 간격, 전봇대랑 건물 외곽선 사이의 간격을 참고하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창문은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면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로는 수평이고 세로는 수직인 반듯한 직사각형으로 그려주세요. 긴 선을 그어서 전봇대 위치를 표시해줄게요. 창문이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상을 그리면서 서로서로의 간격이랑 크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건물 앞에 놓인 화분들을 스케치할 건데 여기 왼쪽에는 직육면체의 화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직육면체의 화분이 이 건물과 평행하게 반듯하게 놓여 있으면 이 화분의 옆면의 평행선들도 여기 건물 옆면과 같은 소실점을 향해서 멀어져요. 쭉 연장하면 쭉 이렇게 가서 여기 똑같은 소실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 투시 각도를 참고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육면체는 살짝 윗면이 보이고 여기 중간에는 작은 나무 화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 덩어리를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원기둥 형태로 화분을 그려줄게요. 이 원기둥도 책에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원기둥 파트를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건물 앞에 놓인 돌들을 그냥 대충대충 크기에 맞춰서 스케치해줄게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자연물 같은 건 형태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표시만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직육면체로 간판이 달려있어요. 간판의 옆면도 그려주고 이 옆면도 여기 옆면과 같은 소실점을 향해서 평행선을 그어주시면 좋아요. 왼쪽에 달린 간판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줄게요. 제가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투시 파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작은 간판까지도 투시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스케치가 완성되는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그리느라 여기 아래가 조금 비었어요. 여러분은 종이 중앙에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펜 드로잉 시작해볼게요.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0.3이랑 0.1 굵기를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좀 큰 외곽 같은 건 0.3으로 그리고 작은 디테일은 0.1로 그릴게요. 먼저 스케치 그대로 직선을 그어서 완성할 수 있는 부분부터 그려볼게요. 일단 전봇대. 제가 촬영을 하면서 그리느라 종이를 돌리지 못하니까 직선 긋기가 좀 어렵네요. 전봇대는 위쪽이 살짝 좁게 그려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건물 외곽선. 여기 왼쪽 외곽선은 간판이랑 같이 그릴게요. 그리고 큰 지붕의 두께 쭉 이어서 여기 가로 외곽선도 그려줄게요. 작은 지붕 쪽에 있는 직육면체 간판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지붕의 디테일을 표현할게요. 여기 큰 지붕 두께에 얇은 선으로 가로선을 그어서 디테일을 표현해요. 그리고 아랫선을 따라서 물결 모양의 곡선을 그려서 기와 끝을 표현할게요. 필수는 아니지만 얇은 두 선을 같이 그려주시면 더 섬세해 보여요. 같은 방법으로도 이 작은 지붕의 아랫선, 여기를 따라서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지붕 아랫단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물결 모양의 이 꼭지점마다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이 기와 끝이 원으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작은 지붕에도 물결 꼭지점마다 원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연필 스케치할 때 표시해 놓은 이 기울기를 따라서 원 뒤로 기다란 기둥을 그려주세요. 사진을 참고하시면 이 기둥의 끝은 여기 지붕 위에 기와 두께보다 살짝 더 아래에 위치하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게 그리는 게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물결을 그릴 때 물결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셨으면 좋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와 기둥의 개수도 줄어들겠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볼수록 완성하고 나면 그림이 진짜 멋있어지거든요. 이 기와의 끝을 이렇게 중간중간 선을 그어서 연결해주세요. 여러분, 선을 너무 반듯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수전증 때문에 선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도 보기에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같은 방법으로 작은 지붕에는 더 짧게, 기둥을 짧게 그려주시고 똑같이 선으로 이어주세요. 그리고 큰 기와의 왼쪽 끝에는 이렇게 기와를 겹쳐 그려서 겹친 기와를 표현해 줄게요. 그냥 선을 겹쳐주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케치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선들을 쭉 그려줄게요. 이렇게 가로선들을 그어서 위에 겹친 기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사진을 보시면 큰 지붕이랑 작은 지붕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지붕의 윗단이랑 큰 지붕의 윗단이 기와 기둥 형태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도 책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그리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뒷부분도 사진을 참고해서 그냥 간략하게 표현해 줄게요. 이런 작은 부분들은 형태가 어떻고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구분 지으면서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와가 복잡하게 있다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작은 지붕 위에도 가로선을 겹쳐 그어서 기와의 두께랑 형태를 표현해 줄게요. 이제 기와들을 나눠줄게요. 여기 기와 기둥에는 위로 동그란 선을 그어서 기와를 나눠줘요. 이것도 뭐 간격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 없어요. 멀리서 봤을 때 기와다 이런 느낌만 들면 되고, 그리고 여기 기둥 사이에는 아래로 둥글게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서 기와를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 제일 위에 가로로 쌓인 기와에는 세로로 선을 그어서 기와 디테일을 표현할게요. 불규칙하게 짧은 세로선, 점을 찍듯이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다시 건물 옆면을 그릴게요. 우리 눈에서 멀어지는 평행선들은 소실점을 향해서, 세로선은 수직으로, 1점 투시니까. 그래서 여기 면을 나눌 건데 이 면을 나눌 때도 우리 눈에서 멀어지는 가로선은 소실점을 향해서, 세로선은 수직으로. 그리고 가는 선으로 소실점을 향해서 투시선을 그어서 옆면의 디테일을 표현하고, 여기 살짝 보이는 기와의 옆면도 표현할게요. 자, 이제 화분들도 디테일을 추가하면서 그려줄게요. 외곽선을 그려주고,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천이 올려져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진을 보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저를 따라서 간략하게 올려준 천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기 원기둥 화분은 윗면 그려주고, 옆선 그려주고, 작은 손잡이도 그려주고, 선을 추가로 그어서 디테일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 화분에 이렇게 선의 굵기를 조절하면서 나뭇가지를 표현할게요. 이것도 책에 나온 것 중 하나인데 필압을 조절하시면 선 굵기를 좀 멋스럽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힘을 줬다가 뺐다가를 반복하면서 나뭇가지 자연물을 표현해주세요. 필압을 넣어서 표현했을 때랑 그냥 찍 이렇게 같은 굵기로 선을 그었을 때랑 그림의 퀄리티가 약간 달라집니다. 아까 창문을 안 그렸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요거 화분 그리고 나서 창문 그려줄게요. 여기 화분 나무는 자유곡선으로 일부러 선을 불규칙하게 굴리면서 나뭇잎을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한 자유곡선도 책에서 더 상세하게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터치를 넣어서 나무의 질감을 더 살려주고, 나무 기둥이랑 가지도 살짝만 표현해주고, 그리고 제가 빼먹은 창문을 좀 그려줄게요. 이제 아래에 스케치해놓은 돌들을 참고해서 이번에도 자유곡선으로 각진 돌들을 표현해주세요. 이 자유곡선은 필압이랑 굴곡, 모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양한 자연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들은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한 장만 그리면서 모든 걸 설명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돌에 거칠게 깎인 면 있죠? 이런 거를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돌들 뒤로 건물의 아랫선을 이어서 그려줄게요. 여기 창문 왼쪽에 살짝 보이는 창문 깊이 요 옆면을 그려주시고, 또 요 정도의 선을 그어서 커튼을 그려줄게요. 양옆에 커튼. 그리고 커튼의 주름은 필압을 사용해서 이렇게
점점 아래로 쓱 풀리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이는 기둥도 하나 그려주고 전등도 간단하게 표현해줄게요. 전봇대 주변으로 디테일을 표현하고 명암 재질감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전봇대 왼쪽으로 여러 굵기의 선을 그어서 전선을 표현해 줄게요. 전봇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붙어있고 달려있잖아요. 얇은 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 화분에 나뭇가지를 그리신 것처럼 이쪽으로 또 나뭇가지가 뻗어나오거든요. 이런 디테일을 다 표현해 주시면 그림이 훨씬 더 멋있어집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지우개로 연필 스케치를 깔끔하게 지우고 나서 명암이랑 재질감 표현하고 완성해 볼게요. 연필 스케치만 지웠는데도 그림이 훨씬 뭔가 환해 보이죠? 그럼 이제 명암 표현 시작할게요. 일단 사진 속 건물의 옆면이 어둡고 그림자가 오른쪽 뒤로 나타나서 빛이 건물의 앞에서 상단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옆면을 해칭으로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이미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해칭 연습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해칭의 밀도로 진하기를 조절하면서 더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지만 제가 워낙 섬세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여기 지붕들 아래로 그림자도 넣어줄게요. 보통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지붕 아래는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아주 짧은 해칭을 넣어서 작은 지붕 아래에도 물결 모양을 따라서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큰 지붕의 두께도 해칭의 밀도를 촘촘히 해서 어둡게 만들어줄게요. 여기 간판도 간판 위에 문양의 공간을 남기면서 해칭을 넣어서 어둡게 만들어줘요. 왼쪽 간판도 오른쪽 면을 어둡게 만들어주고 여기 창문 왼쪽 깊이면 살짝 어둡게 눌러주고 기둥의 오른쪽 면 지금 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어두운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창문 안 천장 쪽으로 어둡게 만들어주는데 전등 주변으로는 살짝 여백을 남겨줘서 전등이 빛나는 걸 표현해 볼게요. 필압을 이용해서 아래로 연해지게 이것도 길이를 일부러 조금씩 다르게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화분이 어두운 색상이거든요. 해칭으로 채워서 어두운 색상을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빛이 아까 왼쪽 상단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면을 더 어둡게 마찬가지로 원기둥도 어두운 색상을 표현해주고 빛의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면이 더 어둡게 전봇대도 빛의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이 어둡겠죠? 명암 파트에 나와 있는 이론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전봇대는 세로로 해칭을 넣어봤어요. 마찬가지로 명암 파트 이론 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 명암을 참고해서 나무에 명암을 넣어줄게요. 자유곡선으로 선을 굴리면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어두운 면을 표현해주세요. 구 형태는 빛이 왼쪽에서 오면 이렇게 어두워진다고 했죠? 중간중간 이파리 텍스처도 표현해주고 그리고 돌은 아래로 깎인 면 위주로 어두워지겠죠? 짧은 해칭을 중간중간 넣어줘서 돌의 거친 느낌도 표현해줄게요. 이 해칭도 정말 유용하죠. 명암을 표현할 수도 있고 색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재질을 표현할 수도 있고 돌의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은 책의 스텝 3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예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뒤로 생기는 그림자를 표현할게요. 화분 오른쪽 뒤 방향을 향해서 그림자 넣어주고 지붕 아래가 어두웠던 것처럼 돌 아래도 조금만 어두운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오른쪽 뒤로 생기는 그림자. 여기 돌의 그림자는 건물 벽면까지 꺾여져서 나타나요. 여기 원기둥 화분의 그림자도 오른쪽 뒤를 향해서 전봇대의 그림자도 오른쪽 뒤를 향해서 그림자는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연하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르륵 사라지듯이 건물 그림자도 오른쪽 뒤로 그리고 펜을 눕혀서 이렇게 사선을 연하게 그어서 유리창 질감을 표현할게요. 마찬가지로 펜을 눕혀서 연하게 콕콕콕 점을 찍거나 연한 해칭을 넣어서 건물의 낡은 질감, 전봇대의 낡은 질감
이런 것들을 표현해줄게요. 이게 진짜 점 같은 거 좀만 잘 찍어도 그림이 훨씬 멋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더 얇은 0.05 펜으로 해주시면 더 멋있는데 저는 지금 그냥 0.1로 해보겠습니다. 길 위에도 같은 방법으로 점이나 짧은 해칭을 넣어서 울퉁불퉁한 길의 표면을 표현할게요. 저는 여기 아래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서 여기 지평선도 그어주고 멋있게 사인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사인 넣어보세요. 사인 넣으면 이상하게 그림이 좀 더 멋있어진단 말이지. 짠! 이렇게 1점 투시 한옥 카페를 완성해봤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생각보다는 쉽죠? 물론 책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론이 조금 섞여 있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책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앞에서부터 기본기를 차근차근 다져오고 선의 종류나 투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그리셨을 거라 생각해요. 디테일 표현도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지만 완성하고 나면 훨씬 멋있죠. 이 촬영 때문에 종이를 돌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두고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위치가 살짝 아쉽게 잡힌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뭐 촬영 치고는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리니의 펜드로잉 클래스 책을 통해서 더 다양한 건물이랑 소품, 아주 간단한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차근차근 배우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저는 또 예쁜 그림으로 찾아올게요. 안녕!